토트넘 와 41골 넣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 아저씨 비판만 할 수 있어. 아니 이 스쿼드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다고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막 득점왕 시즌처럼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야. 만약에 진짜 스트라이커에 강점을 찍어줄 수 있는 해리 케인이 아직까지 토트넘에 남아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포스텍 아저씨의 축구 있잖아요, 미친 축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감독이죠. 포스테코글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이랑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포스테코글루 요 남자 상당히 매력적인 아저씨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욕을 여러분 엄청 많이 먹고 있어요. 저도 솔직히 최근 성적만 봤을 때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허나 우리가 작년까지만 했을 때 이 포스테코글루를 어떻게 불렀냐, 포버지라까지 불렀습니다. 왜? 이 얇은 토트넘의 스쿼드를 이끌고 엄청난 성적을 내고 엄청난 축구를 했고 또 대단한 전술적인 부분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현대축구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진짜 이게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게 현대축구 흐름이 빨라요. 한 해 한 해 여러분 전술의 포커스가 바뀌고요. 한 해 안에 유행하는 트렌드가 바뀌는 게 지금 현재 프리미어리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만큼 많은 능력 있는 감독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리그에서 살아남으려면 여러분 그 한 가지 전술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한 가지 전술 안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법이 있어야 되는 거를 좀 느끼고 있어요. 이 아저씨도 아마 지금까지 뭐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감독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정보라든가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 셀틱 같은 팀에서 이 전술을 했으면 여러분 당연히 리그 씹어먹죠. 여러분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이 아니라 여러분 맨시티에 가 있다 생각을 했으면은 맨시티에서 포스테코글루 한 시즌에 100골 이상 넣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저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이 아저씨가 토트넘에 가서 여러분 물론 승리는 못 쌓고 있는데 현재 토트넘의 순위를 보시면은 11위에 그쳐 있어요. 근데 토트넘의 공격 빈도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한 시즌에 골을 가장 많이 넣은 팀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리버풀이 일단 막강한 화력이 있기 때문에 45골을 넣었어요. 지금 아직 현대 진행형이긴 합니다, 시즌이. 근데 토트넘 와 41골 넣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 아저씨 비판만 할 수 있어. 아니 이 스쿼드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다고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막 득점왕 시즌처럼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야. 근데 리버풀보다 4골 적은 걸로 2위를 달리고 있어요. 이 아저씨 대단하시긴 해. 그 어떤 감독도 여러분 너 토트넘 가가지고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는 팀 중 하나로 만들어 봐라 했을 때 할 수 있는 감독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41골을 넣으면서 정말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감독인 거는 사실이다. 그리고 반대로 실점률이에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센터백이 일단 전멸을 했죠. 주전 센터백. 그래서 지금 그레이라는 선수가 여러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팀이 솔직히 많이 망가지긴 해서 드라구신까지는 이해는 해. 근데 그레이를 쓸 정도의 팀이라고 하면은 나는 솔직히 이 팀은 많이 망가질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개 팀이 있는데 실점률이 여러분 뒤에서 몇 번째야? 8번째예요. 그러니까 실점률 상위권이에요. 문제 있는 팀이에요, 여러분. 왜 문제가 있냐? 일단 공격 축구하는 거 맞아요. 공격 골 그만큼 넣고 못 지키니까 여러분 실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골을 저렇게까지 많이 넣었어.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이기고 있을 때만큼은 조금만 더 잠그고 조금만 더 더럽게 축구를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보면서 그런 변화는 가져가지 않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좀 변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 굳이 우독이랑 포로 올리면서 햄스트링 끊겨질 정도로 뛰킬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가끔은 드라고신 넣어서 그레이 넣어가지고 5백 만들면서 5-4-1 축구도 해주고 우리가 막 1대0, 2대0으로 이기고 있는 이런 게임 경기들 있잖아요. 근데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점률 높은 거 보면은 이기고 있을 때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빅 찬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골대 앞에서 득점과 가장 가까운 찬스를 많이 만든 팀 순위입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81번의 찬스, 가장 많은 찬스죠. 그 다음에 첼시, 토트넘. 토트넘이 공격의 화력은 미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토트넘이 찬스를 여러분 일반 찬스가 아니라 빅 찬스예요. 빅 찬스를 여러분 65번.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3번째로 여러분 가장 높은 찬스를 맞이한 팀이에요. 그리고 아스날보다도 더 많은 찬스를 맞이하고 있는 팀이에요. 그럼 뭐예요?
결국에 그 찬스가 왔을 때 클루셉스키, 그 다음에 솔랑케, 존슨 같은 선수들이 골대 상단으로 차버리기 때문에 그 찬스가 그렇게까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자 봐봐, 찬스를 이렇게까지 많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게 있어요. 감독님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외국 감독님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자, 내가 너네들을 전술적으로 골대 앞에 가서 좋은 찬스를 맞이하는 것까지는 내가 전술적으로 감독으로서 너에게 만들어줄 수 있다. 하지만 그 앞에서 골을 넣는 건 결국에는 너네들이고, 그게 그 선수의 퀄리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그게 쉽게 풀이하자면은, 자, 맨시티가 여러분 제수스도 써봤고 여러 선수들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맨시티라는 구단의 아구에로 이후에. 근데 할란드를 거금을 주고 산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이 공격의 방점을 찍어줄 선수는 여러분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솔랑케 같은 공격수를 영입해놓고는 어떻게 리그 4위권 안에 들어가려고 하냐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히샬리송이 벤치에서 아직 복귀를 못한 것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히샬리송이 지금 에버튼을 떠나서 토트넘에 오고 나서부터는 크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시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좀 좋은 공격수를 영입을 하지 않는 이상 이 빅찬스를 이렇게 많이 맞이해도 득점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빅찬스 미스. 자, 찬스가 왔을 때 골탑에서 밖으로 찬 기록입니다. 리버풀 찬스를 그만큼 많이 만들었고 많이 날렸어요. 그리고 첼시도 이거 아마 47개인데, 첼시가 이 47개의 지분 중에 80% 이상이 제가 봤을 때는 잭슨이 내가 막 20번 이상은 했을 거예요. 니콜라스 잭슨. 잭슨 근데 요즘에 좀 철들긴 했는데, 첼시도 잭슨 때문에 포체티노 잘렸습니다, 여러분. 포체티노 잭슨이 내보냈죠. 그 다음에 그레이엄 포터 잭슨이 내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잭슨 지분이 상당히 커요. 잭슨이 벌써 여러분 2명의 감독을 직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정신을 차렸는지 그 엔조 마레스카 감독 아래에서는 좀 골을 넣어주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첼시 감독이 되는 분들은 잭슨을 얼마만큼 잘 구슬려서 뛰게 하냐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감독의 이 목이 여러분 결정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아스톤빌라도 은근히 찬스를 많이 놓쳤죠. 이 팀 같은 경우는 뭐 역습할 때 상당히 끝내주는 화력이 많아요. 공격 쪽에 보면은 와킨슨도 있기 때문에 이 팀은 찬스 많이 놓친 거 이해는 간다. 그 다음에 이제 4위가 토트넘. 이 토트넘이 37번의 찬스를 놓쳤는데, 이 37번 놓친 것 중에 제가 봤을 때 존슨빌이 여기도 한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번에 포스테코글루가 잘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존슨빌의 지분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요 토트넘도 그만큼 많은 찬스를 맞이했고 많은 찬스를 놓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다음 기록부터는 뭐 옐로우 카드, 축구 가장 더럽게 한 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레드 카드, 아스날 3장. 토트넘은 너무 축구를 깨끗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볼 점유율, 일단 볼 점유율도 여러분 토트넘도 상위권이야. 이거 어떻게 여러분, 이 프리미어리그라는 무대에서 이 토트넘의 스쿼드를 가지고 점유율을 3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축구를 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토트넘 같은 팀은 여러분 솔직히 역습형 축구를 해야 되는 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3번째로 가장 높은 볼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거가 맞을 수도 있어요. 점유를 일부러 내주고 우리는 카운터택을 치겠다라는 팀이 많을 수도 있어요. 토트넘 상대로 일부러 끌어들이고. 근데 어쨌든 이 얇은 스쿼드 가지고 점유율 3위권 안에 들어간 거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스케줄 혹은 토트넘의 최근 경기를 보시면은 최근 3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이 말은 포스테코글루의 경질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번에 뭐 맨유 잡고 사우스햄튼 이기고 뭐 레인저스랑 비겼지만 이럴 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분위기가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현재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3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만나는 뉴캐슬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3대0으로 꺾으면서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트넘이 1월 4일에 뉴캐슬한테까지 절개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포스테코글루의 미래도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봐요. 왜? 뉴캐슬이 일단은 상당히 빠르고 카운터어택에 능숙한 팀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토트넘 같은 팀이 라인 끌어올리면서 빌드업 치다가 뉴캐슬 고든이나 이사크 이런 애들한테 잘못 역습 두드려 맞잖아요. 그러면은 4대0, 5대0도 제가 봤을 때 날 수 있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우리가 최근에 볼 수 있었던 게 누누 감독의 노팅엄이랑 게임 뛰었을 때 보면은 토트넘이 라인 끌어올리면서 빌드업 하는 걸 일부러 노리는 것 같아요, 누누는. 그래서 노팅엄이 역습 나갈 때 엘랑가 같은 애들 스피드 있더라고. 나가면서 그냥 카운터택 빡 치니까 바로 그냥 득점이 들어가면서 토트넘이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저는 아마 이 뉴캐슬의 경기가
포스테코글루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경기 중 하나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대체적으로 일단 아까 저희가 뭐 기록에서 볼 수 있었다시피 토트넘의 축구 저는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막 이 한 시즌 이 팀이 이렇게 절고 있다고 해서 이 팀의 축구는 뭐 잘못됐다, 이 팀의 축구는 뭐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감독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스쿼드를 가지고 이 정도 축구를 보여준다는 거 대단한 일이죠. 저는 그래서 항상 저는 혼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토트넘에 해리케인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진짜 스트라이커에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해리케인이 아직까지 토트넘에 남아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포스텍 아저씨의 축구 있잖아요, 미친 축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해리케인은 여러분 한 시즌에 20개의 골은 넣어줄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러면 해리케인이 한 시즌에 20골을 넣어줘.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한 시즌에 15개 정도 해줘. 그 다음에 존슨 같은 애 지금 벌써 10개 넘어갔잖아. 그러면은 얘네들 3명만 합쳐도 여러분 벌써 한 40골이 돼요. 그러면 한 시즌에 40골을 넣을 수 있는 팀이면 여러분 절대 10위권 밖으로 잘 안 밀려나가요. 그래서 솔직히 나는 포스테코글루가 이 온 시점이 좀 많이 아쉽긴 해. 왜? 지금 같은 이 시점에 이런 공격 축구를 하고 이렇게 빅찬스를 많이 맞이하는 콘테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뭐예요? 너무 수비 축구다, 너무 역습 축구다, 공격 찬스 너무 없다, 재미없다 이랬잖아. 근데 지금은 공격 찬스를 그렇게 많이 맞이하는데 득점을 못하는 걸 봤을 때는 해리케인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솔직히 아쉬움도 좀 남기는 한다. 그리고 저는 포스테코글루의 결정이 좀 많이 아쉽긴 해요. 어떤 결정이냐면은 솔직히 이 팀의 여러분 감독 후보로 콘테 이후에 가장 유력했던 한 명 후보 중 한 명이 여러분 지금 리버풀을 이끌고 있는 아르네 슬롯이라는 감독이 원래 페노르트 시절에 토트넘의 오퍼를 많이 받았고 토트넘에 올 뻔했었어요, 지난 겨울에. 근데 아르네 슬롯이 그때 당시 토트넘을 선택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슬롯이 잊혀질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들어와야 될 때 프리미어리그 안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슬롯은 정말 선택과 집중을 잘한 게 결정을 하지 않고 한 시즌을 더 기다렸어요. 기다리다 보니까 리버풀이라는 구단이 슬롯을 다시 부르게 됐고, 슬롯이 리버풀에 와서 미친 화력을 보여주고 있고 자신의 몸값을 올리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명장 수준으로. 그걸 봤을 때는 진짜 이 감독도 여러분 팀을 잘 선택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슬롯이 지금 리버풀에서 잘하고 있지만 토트넘에 왔다라고 하면은 과연 지금처럼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슬롯이 막 살라 데리고 막 디아스 데리고 미친 축구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유망한 감독이 여러분 토트넘 왔다 생각해봐. 그러면은 욕만 개먹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왁구가 잘못 맞아서 슬롯이 토트넘에 가고 포스텍이 한 시즌 더 셀틱에서 무패우승 같은 걸 했어. 포스텍이 만약에 리버풀을 갔다 생각해봐. 살라랑 디아스랑 각포 데리고 지금 축구했다 생각을 해봐. 뒤에 여러분 반다이크랑 고메스 놔두고 애들 다 가출해도 상관이 없어. 반다이크랑 고메스가 뒤에서 지켜주고 있고 로버트슨이 오버래핑 나가고 오른쪽에서 포로 대신에 아놀드가 나가면서 막 크로스 올리고 있어. 그러면 미친 축구를 리버풀에서 포스텍이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독 한 명만 가지고 너무 막 이 사람이 잘못했다, 이 사람 축구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진짜 힘든 게 가장 가까운 표본 중 하나가 콘테가 여러분 이 팀을 떠나고 난 뒤에 지금 여러분 정말 잘 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트넘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감독들이 무덤이라고도 난 솔직히 할 수 있어요. 뭐 농담만 진담만인데 콘테가 이 팀에서 욕 개먹다가 여러분 나폴리 가가지고 지금 리그 1등 경쟁하고 있잖아요. 토트넘에 있을 때 콘테한테 이 사람은 이제 끝난 감독이다, 이 사람은 너무 수비 축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엔 토트넘 나가고 지금 자신을 증명하고 있는 거야. 승점 41점 똑같아 아탈란타랑. 나폴리 작년까지 무너져가던 팀이었어요. 지난 김민재 떠나고 난 이후로 많이 무너져가고 내리막을 걷고 있던 팀인데 지금 인테르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나폴리의 콘테예요. 그러니까 나는 토트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냐면 여러분 토트넘은 자신들이 추구하고 막 이상적인 건 정말 많아요. 막 우리는 뭘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거 있죠. 우리는 프리미엄한 구단이고 우리는 프리미엄한 감독을 모셔와야 되고 우리는 약간 이렇게 구단을 운영을 잘해야 돼. 하지만 결국에는 프리미엄 감독을 모셔오고 난 뒤에 그 프리미엄 감독에 걸맞는 선수를 사주지 않는 구단. 이게 솔직히 평가가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무리뉴 한 시대를 호령했던 감독입니다. 콘테 첼시에서 미친 모습을 보여줬던 감독입니다. 그런 감독들 진짜 액 감독들이
토트넘에 왔어요. 왜? 포체티노가 영광을 이뤄놨기 때문에. 근데 영광을 이뤄놨으면 그런 감독들을 모셔왔으면은 그 감독들에 걸맞는 수준의 선수를 사줘야 되잖아요. 자, 콘테가 대표적으로 이런 첼시에서 아자르라는 선수를 여러분 데리고 축구를 했어요. 아자르라는 선수 데리고 축구를 하다가 토트넘에 와가지고 무슨 듣도 보지도 못한 애들 데리고 축구를 한 거예요. 솔직히 아자르에 비하면은 손흥민, 해리케인 이 정도 선수들은 유명한 선수들이죠. 근데 콘테 시절도 보면은 첼시 시절에 비해서 스쿼드가 많이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무리뉴, 레알 마드리드 시절에 호날두, 그 다음에 라모스, 웨지, 벤제마 이런 애들 데리고 무리뉴가 축구를 하다가 토트넘에 왔는데 뭐 쉽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요. 갱생이 안 된 친구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무리뉴를 사놓고는 여러분 무리뉴에 걸맞는 선수를 안 사주니까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 게 감독인 건 맞아요. 하지만 토트넘은 본인들이 추구하는 그 프리미엄에 비해서 투자를 너무 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토트넘이 이제 변화의 시기를 걷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포스테코글루를 자르기가 정말 어중간한 게 뭐냐면은 일단 포스텍이 오고 난 뒤에 선수 영입이 엄청나게 많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베리발, 그레이 이런 선수들은 구단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인해서 영입이 된 선수들이지 이 선수들을 즉시 전력감으로 쓰려고 영입된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아무래도 포스텍이 입김이 많이 들어간 영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포스텍이 벌써 2년 차이기도 하고 이제 뭐 손흥민 선수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이런 선수들이 한 에라가 끝나고 세대 교체가 되고 벤 데이비스나 이런 선수들이 나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포스텍한테 좀 더 영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오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3년차, 4년차에 이 아저씨의 제대로 된 자신의 축구에 대한 성적이 보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토트넘도 팬들이 워낙 거세가지고 못 참고 뉴캐슬 경기 잘못되면 경질을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단이 이번 시즌 솔직히 맨유도 보면은 지금 감독 바꾸고 난 뒤에 14위까지 떨어졌잖아요. 저는 조금만 더 기다려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진짜 조금만 더. 포스텍이 조금만 더 본인이 원하는 선수를 조금만 더 보강해주고 기다려주면은 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모림이란 감독도 여러분 스포팅 리스본에서 그렇게 잘하다가 맨유 와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럼 아모림에게도 시간을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네비가 어차피 자신의 구단이만 우승권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번 시즌 강등되지 않고 그냥 중위권만 딱 수성한다 혹은 뭐 10위권 안에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포스텍의 이 전술적인 부분 공격적인 부분을 저는 신뢰하기 때문에 아마도 3년차 4년차가 됐을 때는 본인도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됐고 그 적응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무섭긴 합니다.